최근에 한국에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 신림동 사건이라든지 서현역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과거에 일어났었던 토리마 사건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 구조적으로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토리마, 지나가면서 만나는 악마라는 뜻입니다. 토리가 지나간다는 뜻인데 악마, 마귀 맞자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나가다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거죠. 불특정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범죄를 토리마 사건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토리마 사건이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1999년경에 시모노세키 역이라든가 이케부쿠로 이런 데서 이제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케부쿠로 사건은 이제 조타 히로시라는 남성이 행인들에게 이제 식칼과 망치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이제 시모노세키 역 사건, 우아베 야스아키라는 그 사람은 차를 몰고 시모노세키 역으로 난입을 해서 7명을 차로 치고 역에 있던 사람들을 칼로 찔러서 총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사건인데요. 그 다음에 아키하바라 사건이라고 2008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범죄인데, 카토 토모히로 당시 25세였던 이제 남성이 아키하바라 이제 거리에서 차를 몰고 행인들을 친 다음에 바로 내려서 칼을 들고 행인들을 상해를 입혔던, 그래서 총 7명이 사망을 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이제 토리마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런 종류의 사건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죠. 이런 사건들이 막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주목을 한다든가, 정신병력이 좀 강조가 돼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사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특히 이제 2000년대, 2010년 즈음해서 토리마라고 유형화할 수 있는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연령이라든가 성별, 동기 같은 게 계속되는 직업 쪽에서의 좌절, 그런 식으로 많이 일치를 하는 거죠. 범죄 통계를 보면은 그 이후로 거의 1년에 10건에서 15건 정도는 꾸준히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2008년 오사카 DVD방 방화 사건, 그때는 이제 40대 실직자가 범행을 저질렀고요. 일본의 이제 여러 학자들이 한 2013년경까지 이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런 사건을 조금 이제 유형화 또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경제적 좌절과 이제 고립이 이런 토리마 범죄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아키하바라 사건, 가해자가 생활에 지쳐서, 삶이 피곤해서 죽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2000년대 들어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지속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기 범죄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나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도 있는데, 일본 제품 하면은 거의 부의 상징이었죠. 일본의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이 한참 성장을 했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거의 턱밑까지 추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버블 경제라고 하는 시대였는데, 일본이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취업도 굉장히 잘 되고요. 대학생들 용돈 수준으로도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의 그런 성장세가 꺾입니다, 급격하게.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침체가 시작이 되는 거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한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정체가 된 거죠. 또 이때 이제 일본인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노력, 역량에 의해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좌절된 것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많이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이런다고 뭐 취업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하더라도 돈을 예전처럼 많이 준다든지 뭐 평생 직장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기성세대들은 젊은 사람 탓을 많이 한 겁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든지.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해요. 문화적으로 메이와쿠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공공 질서를 잘 지키고 밖에서 좀 안 떠들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민폐의 개념이 훨씬 큽니다. 일본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해야지 내가 민폐를 안 끼치는 거예요.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일본 사회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일왕이랄지 지역사회랄지 부모님, 뭐 저희가 다니는 회사,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 몫은 해줘야 된다. 기무와 기리라는 개념입니다. 일본 말로 이제 의무를 이제 기무라고 읽고요, 의리를 이제 키리라고 읽는데, 그래서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런 문화적 분위기 때문에 개개인이 느끼는 부담감 과 압박감, 좌절감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직업을 갖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성공의 어떤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 그러면 사회 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는 뭐하냐, 뭐 국회의원은 뭐하냐, 대통령은 뭐하냐, 그런 식으로 좀 공정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일본인들의 행동은 이제 억제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동을 밖으로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뭐가 있어도 자꾸 참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본의 그 사회 문제인 히키코모리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본의 그런 히키코모리들이 훨씬 상태가 이제 심각한데, 그 이유가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은 이제 내가 밖에 안 나가는 이유를 자기한테서 찾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규격 미달이고 결격 사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갈 동기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다 보면은 성격이 점점 제한적이 되거든요. 가끔씩 한번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해봄으로써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데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봤던 것만 자꾸 띄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생각이 한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현실 감각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극단 극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점점 또 생각이 극단화가 되고, 이걸 억누르다 보니까 이제 일부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분노와 소리마라는 형식의 범죄로 나왔던 것이 아닌가 분석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유를 범죄자 특성으로 다 가져가는 것, 이런 부분도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런 민폐에 대한 압박감이라든가 내가 제대로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그 사람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도 아니지만 무조건 다 범죄자 개인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다 봐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이제 학자들과 범죄 연구자들이 일본의 그런 사회적 배경과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경제적인 좌절이 1차적으로 굉장히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취업을 장려하는 방법, 비정규직에 대한 보완책들 등등이 마련이 됐고, 사회가 고립을 방지하는 쪽으로 대표적인 게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들하고 전문가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하면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뭐 길을 물어볼 때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되냐, 식당에서 주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부터 가르치는 거죠. 고립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사회적 기술, 갈등 해결의 기술을 좀 훈련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히키코모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업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은둔형 외톨이다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은 자기 방 밖으로도 안 나옵니다. 가족도 안 만나고 거의 일체 모든 대인관계를 단절을 한 사람들이에요. 대인관계 기술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그런 접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일본 사회 히키코모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은 원래가 사형이래요.
사형 이상의 처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 규정하는 토리마의 조건은 경제적 그 좌절과 고립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학대 자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우스미 마후이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요. 일본의 토리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죽을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이런 게 이제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외적인 커뮤니티라든가 사회적인 접근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느껴지는 것이 그런 이제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문화심리학자로서 보기에는